정다희 아나운서 나오셨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알못들, 경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눈높이를 확 낮춘 질문들을 좀 연구원님께 드려보려고 네, 합니다. 원래 그 눈높이 낮은 질문들이 더 어렵고 어렵죠. 까다로워요. 연구원님이 저와 좀 약속을 해주실 부분이 먼저 좀 있어요. 네, 저를 중학생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네. 제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중학생들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네. 초보분들도 100% 이해시켜 드리는 게 지금 이 시간의 목적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네. 해주시고요. 네. 자, 제가 좀 질문을 하나하나 드리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도 이 쿠팡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면서 좀 찾아보니까 쿠팡의 최대 주주가 손정희님, 소프트뱅크 회장이죠. 그분이 일본인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쿠팡을 처음 만든 창업자가 김범성님. 그분도 이제 머리만 검은 미국인이에요. 7살 때 아버지 따라서 이민을 가서 미국 국적을 미국인이죠. 네. 취득한 미국인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또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쿠팡은 어느 나라 기업입니까?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예, 그게 이제 여러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네. 경제적으로는 어느 지역에서 그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느냐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지금 장사를 법인을 하고 세워서 있기 때문에 예, 세금도 내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저도 재밌는 글들이 많이 이제 뭐 여러 댓글들이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에 나오는 게 뭐냐면 네. 일본 기업이 한국에 와서 노동자들의 등골을 빼먹고 맞아요. 그걸 또 상장을 미국에 했다. 이런 회사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회사를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된다. 뭐 아까 이런 채팅창에도 식으로. 조금 분노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분노하시는 분들일수록 네. 쿠팡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죠? 왜냐하면 네. 이게 일본의 돈을 한국에 가져와서 투자를 한 거예요. 네, 그렇죠. 건물 짓고 네, 뭐 고용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돈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또 역마진으로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마진이 자본이 뭔가요? 그러니까 손실을 내고 팔고 있는 거예요. 손해 보고 팔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 지금 영업 손실이 막 1조 막 이렇게 났었잖아요. 네. 그 손실을 다 떠안는다는 말은 뭐냐 하게 되면 그 자본이 그 일본에서 들어온 돈이 지금 계속 마르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소비자들이 자기가 낸 돈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있고, 얘기죠 지금. 예,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익을 보고 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이익을 보고 있는 거죠. 소비자들이. 그런데 또 이거를 자본 확충을 또 상장을 미국에 하잖아요. 네. 이번엔 또 미국 돈을 가져와서 끌어오겠다. 한국에다 또 투자한다는 거예요. 해외 투자 안 한다고 했잖아요. 당분간 한국에 집중하겠다. 네. 그럼 또 한국에 뭐 고용이 창출이 되고 또 건물 짓고 뭐 택배 아저씨들 돈 벌고 막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돈이 다 한국에 지금 풀리는 거란 말이죠. 5조 원이 한국에 지금 풀리는 거예요. 예.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쿠팡을 직접 써보지 못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투자할 사람이 있을까요? 안 써보고도?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자칫하면 지나치는 환상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말 독일에서 살던 사람 한국에 오면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에는 ADSL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저희 막 15년 전에 20년 됐었던 막 그런 시스템으로. 그럼 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놀라가지고서 한국이라면 무조건 오케이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환상에 의해 가지고서 오히려 좀 밸류에이션이 또 지나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항상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할 때 그 회사의 직원을 만나잖아요. 네.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너무 속속들이 알고 있어가지고서 자기 회사가 절대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네, 온갖 별의별 비리 음모가 다 있고 너 아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되게 막 참 미래가 없는 헬 조선 같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막 모든 글로벌 그 명망 높은 사회학자들이 한국은 유례 없는 20세기 이후에 뭐 최대 민주주의와 경제는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 뭐 이러면서 굉장히 대단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인색하게 본 건지 아니면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을 너무 또 지나치게 환상에 빠진 건지 그런 걸 우리가 잘 가늠을 해야죠. 그러니까 쿠팡이 사실 약간 운동선수로 이성일 기자님이 뉴스에 며칠 전 출연하셔서 비유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추신수 선수인데 똑같은 야구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해외에 나가면 몸값이 몇십 배 몇백 배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쿠팡도
지난주에 우리가 알고 있던 쿠팡과는 지금 100조의 가치를 지닌 너무 다른 회사로 보인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약간 또 걱정이 되는 게 우리나라가 기업 평가를 너무 짜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나라 잘 나가는 기업들이 다 미국 가서 상장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남북 교착 상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그리고 이제 뭐 외환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개발도상국인지 선진국인지 약간 경계선에 있고 해가지고서 약간 그 일본이나 미국 시장보다 디스카운트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 한국보다 미국에서 상장을 하는 게 더 맞을 수가 있죠. 제가 이제 화장품 섹터 담당합니다만은 화장품은 또 반대예요.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것보다 한국 시장에 상장하는 걸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화장품 시장 성장률이 1%도 안 돼. 이제 반대로 이제 쿠팡 같은 업체들은 최첨단 이런 유니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 같은데 더 상장을 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겠죠. 자본화준 측면에서. 네. 네. 그러면 이게 뭐 꼭 우리나라가 짜다, 미국이 후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 분야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네, 일반적으로는 미국이 조금 더 그 프리미엄을 받는 게 사실이죠. 자본시장의 규모가 크니까. 크니까 그게 아마 네. 이점이 되겠죠. 네, 애널리스트들도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인풋인데 아웃풋이 다릅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와우 쿠팡의 로켓 와우 회원이에요. 네. 저는 로켓 프레시도 자주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채소 브로콜리가 왔는데 약간 이제 상하기 일보 직전에 브로콜리가 온 거죠. 그래서 쿠팡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환불 요청을 했더니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취소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 후에 이제 보통의 쇼핑몰 같으면은 집 앞에 수거해 갈 테니 놔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쿠팡에서는 폐기 처리 알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하더라고요. 너무 쿨하잖아요. 수거도 안 해가고 그냥 확인도 안 해보고 환불 처리를 해준다는 게 이래서 쿠팡이 적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게 이제 지금 쿠팡이 극복해야 될, 이제 풀어야 될 숙제죠.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이제 상장을 했잖아요. 네,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수익성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과제가 있거든요. 아마존처럼. 아마존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는 그 철판 사건이 있어요. 노트북 철판 사건.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노트북을 주문을 했더니만은 쿠팡에서 철판이 왔대요. 똑같은 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노트북을 주문한 거예요. 근데 반품을 시킨 거죠. 반품을 시켰을 때 노트북 빼고 철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대로 쿠팡에서 가져갔다는 거죠. 확인을 안 하고. 쿠팡 그냥 반품 그냥 다 해주니까.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의 그 리퍼 제품은 또 싸게 팔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품한 제품들은 싸게 팔아요. 그러니까는 또 그걸 산 건데 그게 그쪽에서 확인도 안 해보고 왔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아마 아닐 텐데 팩트는 아닐 텐데 아무튼 그 정도로 쿠팡이 반품을 잘해준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쿠팡의 GP 마진이 매출 총이익률이에요. 매출하고 난 다음에 남는 그 이익, 그걸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인건비라든지 마케팅비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빼고 나면 그게 영업이익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이제 매출 총이익률, GP 마진이라고 하는데 GP 마진이 쿠팡이 15%밖에 안 돼요. 15%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냥 판다는 거예요. 그냥 반품도 다 받아주고 그냥 쿠팡이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지금? 일단은 매출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고객 서비스가 되게 좋아야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게 되면 물류센터가 부족해요. 너무 매출이 많이 늘어서 그러니까 물류를 빨리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쿠팡이 가끔씩 보게 되면 저도 이제 쿠팡 와우 회원일 거잖아요. 가끔씩 보면 이게 할인 엄청나게 많이 때리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좀 잘 사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쿠팡은 지금 빨리 공간을 비워야 돼요. 지금. 결국은 창고에 너무 오랫동안 쓰면 안 자리를 돼요.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군요. 진입했으니까 당연히 재고에 대한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걸 빨리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쿠팡은 지금 가격 통제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쿠팡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건데. 근데 어쨌든 그 비용은 쿠팡이 자기네들이 부담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GP 마진이 15%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조다 그러면 1조가 영업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뭔가 말이 안 되는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만간 변화가 있을 수 그런 있다고 거를 이제 수익성을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럼 로켓 와우 회원 그 멤버십비가 좀 비싸진다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처럼 이제 그 입점하는 브랜드들을 갖다 조금 더 싸게 물건을 사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GP 마진 아까 GP 마진 말씀드렸는데
GP 마진을 매출 규모가 커지게 되면 네. GP 마진을 0.1%만 개선을 시켜도 네. 이 회사한테는 티가 안 나겠지만 쿠팡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이익 규모가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14조였는데 매출이 어. GP 마진 0.1%면 1,400억의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죠? 그럼 굉장히 크죠. 그거를 아마존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쿠팡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어쨌든 일단은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게 네, 네, 일단은 제 네, 최우선 네, 목표고 네, 네. 이제 앞으로 상장 이후엔 조금 변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봐야겠네요. 네.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쿠팡 주식을 사고 싶다 하면 미국 주식 사듯이 뭐 테슬라, 애플 사듯이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있죠. 거잖아요. 네, 네. 밤에 잠 안 자고 하면 네. 되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거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언제 진입하면 좋을까요? 이거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게 되면 그 산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굉장한 인사이트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고밸류에이션 된 종목들은 굉장한 인사이트를 가지고서 확신을 가지고서는 한 5년, 10년 가져가야 돼요. 장기. 예, 워렌 버핏이나 뭐 이런 분들처럼 경기가 만약에 주가 떨어지면 더 사고 그러면서 이제 오래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한 인사이트를 가지고서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싼 게 비싼 게 아닌 거죠. 지금은 비싸 보이지만,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나 이런 훌륭한 투자가들에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벤처 업체들, 뭐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거 있을 거 한국에도 있었을 네. 거 아니에요. 이제 훌륭한 투자가들이 그런 회사를 볼 때는 일반 사람들은 뭐 PER 100배 말이 돼?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PR 100배 말이 돼? 하지만 네. 그런 훌륭한 투자가들이 보기에는 저거 시대가 지금 온라인으로 변하고 있어. 물류 다 통합될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렇게 이익을 낼 거야. 그게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사는 거죠.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은 업체들은 경기가 조금만 안 좋아진다고 하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이제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견뎌내야 돼요. 이제 그런 리스크를 갖다가 감수를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사실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추천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투자는 정말 현인들, 통달하신 예. 이 업에 대해서 예. 엄청난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지금 초보 개미들이 섣불리 이제 들어가라 네, 하기에는 그건, 조금 저는 개인 투자들한테는 이런 종목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굉장히 여러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밸류에이션 높지 않고도 이렇게 조금씩 투자 수익을 하면서 스터디를 하면서 자기의 내공을 올리면서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굳이 모든 리스크를 밤에 잠도 못 잘 텐데 그렇게 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해가 쏙쏙 잘 됐습니다.